방조제 시신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인 조성호는 정상적 지능 수준으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심층적인 관계, 범행 뒤에 도주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여부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 범죄 행태가 매우 끔찍해서 이 사이코패스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들이 있었는데 일단 조성호가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요. 네, 어제 프로파일러가 투입돼 수사가 진행되고 난 뒤 오늘도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성호가 정상적인 지능 수준의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할 성향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성호의 전과 관련해서 새 내용을 밝혔는데 폭력과 생활범죄 관련 전과가 2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조성호가 계속 진술을 바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호는 어제부터 말을 바꿔서 새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는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지만 피해 남성이 이전부터 자신과 부모를 무시하는 데 분노가 쌓여 격분해 살인을 사전에 생각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또 경찰은 조성호가 범행 전날인 지난달 12일 둔기를 미리 준비했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분노가 누적돼 있었던 피해자를 향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에 조성호가 처음에 우발적 살인이라고 진술했던 원인이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그랬을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범행 도구 등 정확한 당시 경위에 대해서도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조성호의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인상인데요. 평소에는 어땠는지 조금 드러난 게 있습니까? 조성호는 4남매 중 외아들로 평범한 부모 밑에서 학대 경험도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자랐습니다. 지난 2011년엔 전문대학교에 나와 게임기획 전문가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했고 2년 뒤에는 여자친구와 애견 카페를 운영하며 또 SNS를 통해 꿈과 고민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조성호 주변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얌전했던 인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렇게 평범하게 기억되는 조성호가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질렀던 데는 분노 조절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지 의료보험공단의 치료 내역을 의뢰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 최 씨와의 심층적인 관계, 범행 후 도주하지 않았던 이유,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피해자와 거주했던 주거지 등에서 현장 검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